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두둥. 여러 가지 야, 좋아하는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아니 일어났어요? 아, 잘 잤어? 잘 잤어. 왜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늘 잘 잘 수 있는 날들이 시작되네. 저 사람이 감성적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야? 어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 잡아먹자는 거 아니야. 다 못 먹었다 우렁이. 이젠 해치워야 돼. 이제는 진짜 해치워야 돼. 이 집에서 나가거든. 한번 안아보자 그래도. 응? 아, 이 사람 진짜. 네 감성적인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야? 아니 얼른 빨리 준비하세요. 저희 알았어. 영어도 하시고 네.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친구의 체면이 있지요? 대선 썰었더니 아주 에어컨 모양이 제 멋대로다. 오늘 우렁이야? 오늘은 우렁입니다. 다 때려 넣어버려 그냥. 당근장은 좀 짜잖아. 그치. 안 짜게 만든 뭔가 그 두부랑 후루룩 떠먹을 수 있는. 덜 짜게? 쌀로스는 조금. 자기는 어떻게 간을 다 알아? 그냥 하는데. 나 간 모르는데? 하면서 먹어보면 사는데? 국물이 자작한 게 포인트야. 대충 그냥 이렇게 으깨버리는 거지. 우렁 된장 리조또?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후루룩 떠먹으면 돼요. 그 우리 옛날에 고깃집 가서 먹었던 된장 술밥 기억나? 아, 된장국밥을 두부 버전으로 만들었어. 그렇지. 어때요? 뜨거워. 아직 맛평가 불가능? 어. 우렁을 많이 넣었어. 우리가 우렁 팔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우렁 좋아하니까 뭔가 많이? 3m에 하나씩 떠다니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아빠 말 맨키로? 맞지? 딱인데? 괜찮아? 응. 너무 짜지 않겠어. 이번부터는 진짜 쉬기로 하자. 오늘부터는? 맨날 그래놓고 다른 거 하고 막 그랬잖아. 나 근데 그래놓고 뭘 막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야. 이거 약속해. 약속해. 나이들한테. 또 다른 소리 하네. 야, 대부분은 잘 모르지 않아? 자기 했던 거? 쓰리잡 아니 투잡이었다는 거? 어. 그렇지. 근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아 싶거든. 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겠구나. 직업으로 뭐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 나 이렇게 하면 살짝 그 사기꾼 냄새 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뭔가- 진짜 완전 주식으로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면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걸 직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스트레스도 받고 좋든 행복하든 좀 스트레스를 받든 약간 재미나 이런 걸 넘어서 책임감도 좀 있고 그거 하면서 자기가 벌어들인 뭐 수익이나 들인 시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걸 직업이라 생각해야 돼. 하긴 직업이 아니면 뭔데? 어디 고용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안 그래도 오늘 저기 결혼식 갔을 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계속 지금 쉴 새 없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한 셈이야. 맛있잖아?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집 보고 가자. 여기는 어머 괜찮니? 자기 보다가 날라가서 김 선생님이 아침에 이런저런 이야기한대요. 조금 긴데 들어보시렵니까? 아니 이게 부수입을 위해서 뭐 투잡이나 투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경기는 계속 안 좋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치만 월급은 안 오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투자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투자도 종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워보면 이게 진짜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게 주식, 부동산 이 두 가지가 투탑이잖아요. 제가 김 선생님 변호사 되기 전 로3 때부터 투자 공부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
분들 영상 하나하나 안 빠지고 저희가 뭐 학생일 때부터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초이프의 투자? 궁금해 이런 마음으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 읽는 게 한순간이라서 평생 모아온 목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가리가 될 수 있으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저한테는 짧은 몇 마디예요. 아무리 마음 쏟아봤자 남이고.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읽는 과정, 이 힘듦에 내가 보탠 말이 있다? 이거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저 때문에 글이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놓고 수익률은 어떻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었지만 친구들이 물어봐도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물어봐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 말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느꼈으며 왜 돈을 벌었는데도 그만두는지 이런 제 경험이 있으니 한번 알고 만약에 시작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알고 시작하셔라 하는 마음에서 아주 약간의 미니 토크쇼를 오픈해봅니다.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 요즘 주식이 완전 불장이에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막 우스갯소리로 들어가면 다 오른다 하는 이 뜨거운 불장에 저는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나는 주식시장에 맞지 않는 인간이야. 요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처음에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이 부족해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 저희 부부의 일대기를 한번 쫙 그려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이 펜발. 사실 이게 세워서 쓰는 화이트보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만한 걸 뭔가 부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를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칠판이었다는 거. 근데 이게 판이 작아서 다 그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됐다. 일단 20년도까지만 해야겠다. 자, 김 선생님이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초까지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재수생 시절도 있었고 뭐 도전하던 시절도 있었고 참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5년간 유튜브로 쭉 보신 내용이라 패스하고 아무튼 이 2025년 변호사 시험을 기점으로 이제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가 보통 4, 5월 이 봄쯤 난단 말이죠. 이걸 알고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의 초이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따로 안 내보냈는데 이 23년도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언젠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 초이프가 혼자 열심히 모은 돈이 일종의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근데 저 시점에서 2, 3년 뒤를 내다보니 나한테 갈림길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딱 두 갈림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 드디어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아이와의 삶을 준비하며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올 것이다. 문제는 나는 이 매수 타이밍을 26년도 이때 보고 있었어요. 이 말은 적어도 2025년 7월에서 10월은 임장을 다니면서 실투자를 찾아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때 거래를 끝내야 1, 2월에 잔금을 치르고 이제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거의 신내림급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 매매를 때리고 나서 갑자기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대출 규제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살짝 소름 끼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실제 활동을 한 게 2025년 5월부터니까 거의 반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로 돈이 필요하다. 이제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뭐겠습니까? 불합격한다. 여기서 또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이거는 변호사 시험 합격 브이로그에서 제가 그 뉴질랜드 여행 이거 고민했던 썰들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얘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돈으로는 아파트를 못 사. 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제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안 했던 이유는 김 선생님이 학생이기 때문이에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이 1년간 이 사람도 변호사가 되기에 막판 스퍼트를 막 치열하게 올릴 때 나도 같이 다른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저는 ETF로 들어옵니다. ETF를 하면서 나중엔 주식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 진짜 1년 동안은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저는 외벌이로 살 때도 평균 많으면 4, 5시간을 잤었는데 이 투자 공부를 할 때는 거의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1년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낮에는 일하고 편집하고 살림하고 저녁 늦게 김 선생님 들어오면 또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또 소중한 시간 보내고 김 선생님 자면 그때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막 새벽에 들어가 다시 책 보고 강의 듣고 신문 보고 책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로3 때 브이로그를 보면 저한테 독하다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요. 이게 변호사 시험 앞둔 로스쿨생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치열하게 서재에서 안 나와서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산 거였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구독자님들이 물어보신 게 있어서 진짜 고민하다가
남겨둔 게 있어요. 그거를 남겨둘게요. 절대 이거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셔라. 아무튼 이 투자라는 게 슬프게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들어가서 잃으면 누굴 원망할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는 해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이 기간이 거의 1년. 그동안 열심히 기회가 되면 방아쇠를 바로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변시 안정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저한테 신호탄이었죠. 저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전 투자에 돌입하게 돼요. 자, 30살에 아이와의 삶을 준비하며 첫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두둥. 우리나라 집값.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니 그럼 이 대출금, 아파트로 치면 예를 들어 뭐 대출금 요만큼 나온다. 했을 때 이 남은 금액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으로 있어서 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이 공백 기간을 채울 제 목표 금액이 단순 1, 2천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한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걸 걸어야 했다는 거. 내가 뭐 100만 원을 걸어서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이 된다? 이런 기대, 이거는 거의 판타지입니다. 내가 많이 걸어야 많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심정으로 큰 돈, 제 기준이긴 합니다. 제 기준 큰 돈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네 하면서도 이게 맞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뭐 공부하고 분석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저는 제 기준이 엄청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내 목표 수치만 딱 찍으면 눈앞에서 5배가 뛰든 10배가 뛰든 나 무조건 뺀다. 실제로 그 이후에 제가 빼고 나서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 그때도 그렇게 뭐 아쉬웠던 적이 있었나? 좀 신기하긴 했었죠. 그지? 아무튼 뭐 이런 것보다 딴 게 훨씬 나으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이게 유튜브 일이랑 투자 일을 같이 하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분명 내 분석이 맞았고 예감도 맞았어. 그래서 돈을 벌고 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오히려 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실투자 1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원하던 이 목표액을 다 이룬 걸로 봐 저는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재능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쟁병까지는 아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또 이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유튜브에 투자해서 나를 도와주실 편집자님을 고용하고 이 편집자님으로 인해 생긴 여유 시간을 다시 투자에 써둘 수 있는 이런 순환 구조였으니 나는 어떤 행복도 놓치지 않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인 유튜브, 그리고 뒷받침할 경제 수단, 동시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 목표 다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재능과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한 거죠.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또 재밌어진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그 재미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주르르, 정말로. 뭐 돈 넣고 돈 먹기가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한쪽에서 이제 목표액은 채워지고 있어. 이게 채워지고 있어. 안 이래서 천만다행이다. 이랬지만, 사실 그 다른 한편에는 큰 돈을 움직여야 할 때 이 부담감을 제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잃었을 때 문제점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던가 상실감에 대한 대비라던가 이런 것만 했지 땄을 때를 고려를 안 했어요. 진짜로. 따면 좋지만 잃어도 그만인 돈을 처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점점 더 잘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는 기쁨이었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잃었을 때만큼의 큰 고통은 아니겠지만 뭔가가 나를 계속 억누르고 이렇게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대충 세어보니 제가 보통 하루에 노트북 앞에 13시간 정도로 앉아있더라고요. 평균 13시간.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아이와의 삶을 또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지금까지는 정말 운 좋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체력을 버텼지만 이게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당장 몇 년 뒤에 제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자, 아예 다시 돌아가보면 내가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뭐였는가. 아파트를 샀고 이렇잖아. 대출금은 좀 있어도 야 대한민국에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는 몇 명이나 되겠냐. 했잖아. 그래서 더 욕심내지 않고 저는 손 들고 나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저는 이 뜨거운 이 화려한 불장 속에서 다 털고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일상 브이로거인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미니 토크쇼 맞아요?
진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김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20대 다 바쳐서 열심히 버텨줬으면 됐다. 사람 투자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자기는 이미 나에 대한 투자만큼은 해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제발 쉬어라. 제발 그냥 놀아라. 쉬어라. 놀아라. 이랬었는데 이런 것도 다 젊을 때 와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응? 다음의 꿈을 또 찾아가야지 뭐. 아 참.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그거야. 프로야. 나 병원 가야 되는데? 토요일 졸려. 어머 미치겠다. 어머. 비밀번호 몰라. 나 잠깐 기다려봐. 내가 찾아봐야 돼. 자, 이거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새 집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려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아무것도 없는 초이프의 새 집입니다. 이렇게 짐 빠지고 보는 건 처음인데? 와. 우와 기분이 이상해. 왜 우리 집이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초이프의 새 집을 미리 여러분에게 먼저 공유해보는 거. 여기서 따가지고 엄마랑 아빠 여기가 뭐 아침에 하나도 안 추운데? 하나도 안 춥지?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춥지? 집이 사실 엄청 깨끗해요. 진짜 너무너무 깨끗해서 만약에 짧게 살고 나갈 거다 3, 4년 살고 나갈 거다 하면 리모델링 안 하고 들어와도 충분한 집인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 그치. 일단 나도 집에서 하는 일이 많고 김 선생님도 집으로 이렇게 사건을 가져서 볼 일도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아기 키우고 낳고 이럴 생각을 하면 조금 손보고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기는 했어야겠다 맞지? 뭐가 떨어진 것들도 많고 위에 몰딩들도 조금 보이는 게 있고 나는 대면형 주방을 해보고 싶었거든. 그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내 삶에.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여기 안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로. 이거 안방 대체 무슨 일이야? 그치. 안방이 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큰 편이어가지고 이게 화면에는 좀 작아 보이게 나오네. 그냥 침대만 놓잖아 보통 안방은 자는 공간이니까. 잠만 자기엔 여기 이렇게 소킹이 아깝다 싶어서 여기다 여기 벽을 하나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 분리를 해. 여기다 침대를 두고 여기다가는 붙박이장. 지금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여기다 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태어난다. 그럼 방을 바꿔야 되잖아. 내 소재 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여기 공간을 쓰고 그치? 내가 자기 공간을 들어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집을 몇 개 보였더라? 3개? 4개? 이 집만 해서 이제 4개째인가? 냉장고는 역시 그냥 나는 작은 게 좋아. 완전 큰 거 말고 요즘 막 3개씩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냥 딱 2개 키친핏으로 넣으려고. 와, 집 많이 예뻐지겠는데? 기대하고 있어. 그래도 대표님이랑 이야기 잘 해봐야지. 저희가 또 인테리어 공정 가격을 줄이기 위해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크게 세이브된 게 마루였어요. 이 마루가 진짜 가격이 비싸거든요. 여기 인테리어 비용도 딱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 하는 게 딱 있으니까 여기에서라도 세이브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걷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 그 인테리어 거기서도 이게 혹시 모르잖아. 그 시공 매트가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네. 너무 다행이다. 아낄 수 있게 됐어. 그거를. 사진 한 번 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측 가능할 것 같아. 빨래를 개다가 말았다. 왜냐? 덜 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널었다. 드레스룸에서 영원이가 자고 있는데 어제 영원이랑 함께 여기서 인테리어를 조금 했어요.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딴 길로 새가지고 이게 뭐더라? 요즘 사람들이 쓴다는 파데프리? 요즘은 파데를 안 쓴대요. 그래서 영원이가 이거 자기가 샀다고 한번 써보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창문, 뭐 책장,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갑자기 걸스토크로 넘어와서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체열 슈커가 있다 보니 다른 걸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엄청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번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수선한 법. 이 또한 너무너무 유추가 가능해요. 자, 누가 봐도 스탬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갔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프로틴 쿠키를 만듭니다. 자기가 프로틴 쿠키 장인이래요. 그래서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영원이가 만든 게. 그래서 쿠키를 맛별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레시피를 정확히 몰라요. 오트밀을 사용해서 만들어 놨고, 그리고 토마토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꺼내놓고 잤다. 아하. 그리고 오늘 침대 매트리스를 보러 가거든요. 침대 매트리스는 진짜 집안 가구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골라야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하루에 가장 시간을 많이 버는 게 뭐냐 하면 매트리스인 것 같아. 집안에서 누워서 자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편안한 숙면의 세계로 이끌어줄 우리한테 맞은 매트리스를 찾아보자. 이걸 좀 가야지. 무조건 산다. 누룽지다. 누룽지 요리입니다. 오. 새우젓 넣어야 맛있는데 지금 새우젓이 없네. 그래도 맛있어. 난 약간 식감 있는 누룽지를 좋아해서 꼭 끓이진 않았어. 나도. 응? 너도냐? 너무 막 죽 같은 것보다 약간 씹는 맛이 살짝은 있는 게 좋아. 우리 영원이도 아침에 뭐든지 꼭 하나 먹고 나가는 인간이라. 그래? 응. 근데 좀 뜨거우니까 제발 자기 천천히 먹어. 잘 먹겠습니다. 좀 맛있으면 신나가지고 막 엄청 먹거든. 잘 먹겠습니다. 내가 전작을 어때? 싸우자. 맛있지? 진짜 맛있네. 누룽지랑 닭이 엄청 잘 어우러져. 진짜 잘 어울리네. 물을 조금 더 넣었어도 됐겠다. 삼계탕 맛은 아닌데 응. 삼계탕보다 맛있어. 그러니까 그 스튜 맛이 난다 이거. 치킨 스톡을 넣어버릴까? 삼계탕 약간 내가 싫어하는 그 맛. 뭐지? 아, 너 한방맛 싫어하잖아. 너 옷도 완전 편안하게 입고 갈 거잖아. 거의 잠옷 맨키로 입고 가. 나랑 막 졸리는 거 같네? 그럼 가는 거야. 그럼 가는 거야. 이거 어때? 우와. 뒤로 맨 따뜻해 보여. 요거 오 마이 입고 갓. 저는 푼티노 사장님이 보내주셨던 푼티노 팬츠. 너도 뭔가 바리어리 뭐냐고 진짜. 아니 나도 싸웠거든. 아 진짜? 나도 여기 막 나오느라 지금 급해가지고 이것 좀. 아 남산타워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그 작게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거를 괜찮은데. 밖에 나온다거나 아침 일찍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매트리스는 무슨 기준으로? 그 구독자님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한번 여쭤봤거든. 매트리스만 여쭤본 게 아니라 혹시 신혼 가구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냐 라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또 브랜드를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올려봤는데 엄청 많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제 인스타그램인데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뭐지? 요거다. 요거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제가 세레솜 갔다 온 걸 올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신혼집 인테리어 브랜드 추천해 주실 분 해서 댓글이 지금 개수가 어마어마해.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태그해가지고 여기 남겨주신 것들을 좀 추려보니까 3개로 되더라고. 하나는 베스트 슬립, 그 다음에 브랜드 리스? 지수 언니가 추천한 거야. 지수 언니가 3분의 1이라는 브랜드를 엄청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3분의 1 매장은 체험관이 따로 있는데 이 체험관이 30분 동안 예약을 해서 내가 진짜 너무 편안한 상태로 아무도 없는 무인 매장이라서 아무도 없는 상태로 편안하게 쉬고 누워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언니가 거기서 너무너무 만족을 해서 3분의 1 매트리스를 했는데 진짜 완전 좋았대? 강추하더라고. 이 단단함의 정도도 어떤 게 맞을지 잘 모르니까 가서 보자고. 제대로 된 그 좀 높이 있는 매트리스를 써보는 건 처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봅시다. 여기네 3분의 1 매트리스 체험가 이렇게 돼 있어? 짜라라라. 근데 따뜻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맞아? 제가 신발 벗고. 오케이. 슬리퍼 착용. 오케이. 해보자. 야 좋다. 아니 나 한번 보자. 야 이거 좋은데? 잠깐만. 아 좋다. 굉장히 인상적인 3분의 1 매장에 왔습니다. 강남지점은 여기가 뭐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안막
완전 불 끄고 진짜 집처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강남 지점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쪽에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시그니처랑 비슷해. 어머 자기 언제 거기 누워 있어 지금? 저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야? 시그니처 매트리스. 아 이게 언니가 쓰는 건가 보다. 너는 뭐야? 이건 B타입 하드. 파드. 높이가 다르네. 시그니처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매트리스가 원래 저렇게까지 높나? 와 이거 쓰게 됐다. 우와 오 어때? 생각보다 부드러워. 우리 약간 이런 소재는 잘 안 써봤잖아. 좋네. 매트리스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하드, 소프트, 미디엄 이렇게 있는데 신체 굴곡에 맞게 이렇게 착 감기는 구름처럼 찰싹 받는 느낌이었어. 그치? 약간 우리 퍼서 자는 것처럼 해보자. 김 선생님이 제 바디 필로우인 것을 이렇게 준답니다. 그다음에 약간 불편하다. 그렇게 쓱 이렇게 쓱 이렇게. 와 이거 좋다. 너 그거에 빠졌어? 그 매트리스에? 이거 개쩌는데 이거 뭐야? 이것도 좋다. 근데 줄러가 또 이거 사야겠다. 사야 되는 게 많아. 조금 더 저렇게 바로 반해버리면 안 돼. 조금 더 여러 가지 야 봐야 근데 돼. 이거 진짜 좋다. 아니. 나 옆에 한번 가볼래. 응 가. 자기야 일로 와봐. 아니. 소원아. 아 진짜. 너무 오모. 괜찮지 않아? 내 취향이. 오 완전 찰떡. 이거 너무 내 취향이. 오. 이거 너무 내 취향이. 아 이거 사야겠다. 이거 얼마인데? 얘는 좀 하드한데? 이게 더 하다는데? 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이것도 편해. 거의 다 왔구만. 여기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신기하다. 뭔가 배달 음식점이 모여있는 느낌? 직원분들도 먹게끔 해놓은 건가 보다. 그치?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오시고. 먹을게요? 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감자튀김이 없는데? 아 이거다. 브리또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만들어보자. 여기다. 전혀 맛있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이디어 좋다. 그니까.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나 전문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이. 누워봤었던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브랜드 리스 이것도 해줘. 영원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얘까지 할까? 그렇다. 우와. 여기 그냥 다 가격이랑 딱 나와 있다. 문의할 필요 없이. 적당 탄탄. 아, 이 위에 경도가 나와 있고 그 아래 길이가 나와 있네. 난 라지킹은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게 18, 20을 고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180이면 되겠는데? 이렇게 토퍼 분리되는 제품들은 밑에가 이렇게 두 개로 그거 쪼개져요. 분리가 되는 토퍼예요? 아래 매트리스가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방식이 있네? 3개거든 이 매트리스가? 봐봐. 하나, 둘, 셋 이거야. 그래서 좀 이게 내가 좋은 매트리스를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런가? 그 오늘 우리 알지? 이게 호텔용. 괜찮은데 이거? 아 이게 옆에 걸쳐 앉아가지고 몇 시간 앉아 있겠어. 분위기가 그런 건 있다 확실히. 우리만 단독으로 있었을 때 그 이런 편안함을 온전히 다른데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네 이거. 잘 모르겠어. 한동안 누워봐서도 모를 것 같고 좀 진짜 편안한 옷으로 여러 번 이렇게 좀 누워봐야 아는 것 같아. 어이구. 밀크브렉데이. 꼭 이렇게 빵 한 번 사면 식빵이든 호밀빵이든 좀 남더라고요. 이거를 털어버리고 싶어.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창동 할머니 토스트 아세요? 창동 할머니 토스트라고 엄청 유명한 그게 있는데 그게 창동 근처에서 포장마차로 파는 토스트예요. 야채가 엄청 듬뿍 들어가가지고 먹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좋고. 거의 준 냉털 요리라고 할 수 있지. 아, 채소 탈소리. 하느냐 마느냐. 왜 나는 한 번에 사지를 못할까? 그렇게
뭐 망해본 경험이 큰 것도 아닌데. 살짝 뿌리고 멜로로스도 살짝. 아삭아삭한 소리. 이게 얼마나 건강한 소리인지 몰라. 이 팬이 이렇게 익히기엔 약간 적합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옆에 이렇게 벽이 없다 보니까. 근데 설거지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이고 미쳐. 됐어. 여기다가 이대로 담는 거지. 어차피 먹을 때는 이렇게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니까 한 끼 넣어도 촉촉하게 맛있더라고요. 뭐 물론 바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긴 하지만 매우 바쁜 현실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딱 두 판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쌓아주면 좋더라고요. 맨 위에는 2-3장씩 올라가야 맛있어. 원래 창동 토스트 거기에서는 설탕을 진짜 많이 뿌려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요. 하지만 집에서 먹는 건강식이니까 케찹으로만 됐지. 요렇게 빵이랑 같이 돌려서 퍼먹는 거죠. 전자레인지 돌려서 식빵이 눅눅해지면서 딱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하이 파파. 하이다. 이다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우리가 추워서 그래? It's a sad story. 어우. What is that? 저 택배는 뭐예요? 당신의 선물. Is it mine? 챙겨줄 시간이 없을까봐 이거 미리 드리는 출산 기념 그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셔도 아시죠? 접어서 탔어요? 그럼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잘 먹었다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고 2번씩 탔어. 진짜 환장하겠네. 다른 맛이 있네. 이게 다른 맛이 신상이 나왔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많다. 자, 근데 얘네가 퀄리티가 좋아. 진짜 퀄리티 너무 좋아. 이게 내가 새로만 나온 로제 맛인데 이거를 내가 구독자님한테 추천받아서 먹었거든? 근데 괜찮더라고. 마라탕 먹을 거 없고 사나 고마워. 드셔보시지요. 아니 나 진짜 나는 애기용도 솔직히 받기 싫거든. 진짜? 나 내 거 먹고 싶은데 다 애기 거만 주니까 그치? 잘 먹을게 저 너무. 자기 거냐고 지금 설렌 거 같은데? 땡큐. 루나는 루나. 중국에서 온 거니까. 루나를 꼭 써주면 돼. 솔라. 안녕하세요. 이거를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근데 먼지 저 밟고 들어가 보나요? 실례합니다. 집이 이렇게 지금 되었군요. 멋있다. 어차피 벽지를 떼니까 여기가 이렇게 낙서 정도. 네. 멋있다. 도에서 들어왔을 네, 때 그쵸. 제일 보이는 맞아요. 면이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일단 얘는 네. 한쪽으로 융 스위치로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오고 아. 집에 있는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열 교환기예요. 이거 몸체 보이거든요. 열심히 단열을 열심히 하셨다고. 진짜 엄청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